중남미의 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아나나스과 식물들 브로멜리아, 구주메니아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화려한 하포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관상용으로 오랫동안 감상하기 좋은 아이들로서 인기 많은 플랜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브로멜리아, 그리고 파인애플, 그 다음에 구주메니아, 그리고 에크메아 파시아타라고 핑크색 꽃을 올리는 이 아이까지 모두 다 아나나스과에 속하고 있어요. 자, 아나나스과는 주방이나 화장실 가스를 없애는 용도로 공기 정화에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요. 암모니아를 비롯해서 악취 제거하고 공기 정화에도 뛰어나고 타일 접착제에서 발생하는 유해 성분 제거에도 상당히 뛰어나서 가정에서 감상용 및 공기 정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렇게 화려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아이들 각자 특징이 다르지만 키우는 생육법은 비슷해서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브리세아라고 불리는 아이인데요. 빨간 색깔 포엽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노란색이라든지 짙은 핑크색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키우는 방법은 굉장히 유사해요. 일조량이 너무 적으면 이 꽃의 발색이 굉장히 흐려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색을 발현시키시려면은 일조량을 많이 봐야지만 이렇게 꽃의 색깔이 확실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고요. 잎은 이렇게 광택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같은 브로멜리아든 그러니까 아나나스과 식물 중에서도 잎이 이렇게 백분이 묻어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파인애플 요 아이도 이렇게 백분이 묻어있죠. 그 다음에 에크메아 파시아타도 이렇게 백분이 묻어있고 요 브로멜리아도 보면은 아까 브리세아와 같이 잎에 이렇게 광택이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재질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브리세아 같은 경우 햇빛을 많이 보거나 광도가 많이 높으면 이렇게 초록 색깔 잎이 조금 짙은 색으로 변하기도 해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너무 연두연두하잖아요. 짙은 직광에서는 색깔이 좀 더 짙어지게 잎 자체가 약간 태닝 되는 것처럼 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광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아나나스과 식물들의 특징은 평소에 요 포자 안쪽에다가 물을 조금씩 채워주시면 좋아요.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요 아이 같은 경우도 한 요 정도까지 물을 안에다가 따라주시면은 밑으로 이렇게 화분을 적셔질 정도로 물을 채워주시면 흙이 적고 요 안쪽에도 물이 조금 이렇게 맺히거든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안쪽에다가 물을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물이 있으면 되게 잘 자라요. 그래서 물 조절을 스스로 하는 아이들이라서 여기 파인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안쪽에 포기 사이에다가 물을 조금씩 채워주시면 건강하게 되게 잘 자란답니다. 그리고 물을 채워주실 때 그냥 일반 물만 채워주시지 마시고 한여름에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앰플 비료를 같이 희석을 해서 여기 안에 포기에다가 물을 채워주시면 물을 흡수하면서 영양분도 같이 흡수하기 때문에 앰플 같은 것도 첨부해 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아나나스과의 특징은 가운데 이렇게 포엽이라든지 이렇게 꽃이라든지 이렇게 과실,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죠. 이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게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 안쪽에 목대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커팅을 해주셔야 돼요.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안쪽에다가 커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아이들은 특징이 엄마 모체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서 생명을 연장해 나가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꽃이 지고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렇게 새끼를 낳아요. 자구를 낳기 때문에 자구가 나중에 이렇게 자라게 돼요. 그래서 원래 엄마 몸체에 있었던 곳에서는 꽃이 다시 나오지 않고 자구가 성장을 해서 그 자구에서 새로운 꽃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과실이 지고 나서 과실을 잘라주면 요 잎에서는 나오진 않고요. 엄마 모체가 또 다른 아기 자구를 낳으면은 자구에서 번식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 파인애플 헤드 보이시죠? 헤드에서 여기까지를 헤드가 계속 자랄 거예요. 계속 자라다 보면은 이 정도 자랐을 때 열매를 커팅하고 나서 요 머리 헤드만 이렇게 칼로 커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커팅을 해주시고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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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정도를 조금 잘라내주세요. 잘라낸 아이를 물에다 담가 놓고서 뿌리를 내리게 하면은 요 헤드가 바로 이렇게 잎사귀가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또 하나의 과실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은 식물의 번식을 자구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기 때문에 포자가 지고 나서 계속 키우시면 옆에 새로운 자구가 생성이 돼서 그 생성된 개체를 포기 나눔하셔가지고 번식을 하시고 자구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이제 분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매장에서 키우고 있는 아나나스과 에크메아 파시아타예요. 이 아이는 여기 보이세요? 가운데가 좀 비어있죠? 여기에 원래 엄마 모체가 크게 있었어요. 그 엄마 모체는 이제 다 시들었고 그 옆에 난 자구가 이렇게 커졌거든요. 하나의 식물에서 2개의 자구를 내서 지금 이제 이 자구에서 꽃이 올라올 거예요. 지금 이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구를 낸 아이들한테 영양분이 다 가서 엄마 같은 경우에는 다 시들어서 제가 제거를 해줬고요. 이렇게 새끼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아나나스과 식물들은 키우면서 자구를 내고 자구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 자구에서 꽃을 올린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나나스과 식물들은 꽃이라든지 열매를 맺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 시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과실이 달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봄이랑 가을에는 영양제를 반드시 시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기 사이에다가 액체 비료를 넣어주시는 것도 좋고 화분의 표면에다가 알비료를 첨부해가지고 주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브로멜리아드라든지 이런 브리세아 이런 아이들은 그 아까 포기 사이에다 영양제 액체 비료 넣어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분무기에다가 액체 비료를 같이 희석을 해서 잎분무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에크메아 파시아타처럼 잎사귀에 이렇게 백분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 잎사귀를 수분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수분은 억지로 지우거나 닦아내지 마시고 이 상태로 그냥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기웅덩이에다가 물을 넣어주시고 나서도 물을 너무 자주 주셔서 가습이 된다면 잎사귀 자체가 무를 수가 있어요. 잎사귀는 무르지 않도록 공중분무라든지 포기에다가 물을 채우신 경우에는 조금 건조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아이들은 중남미 지역이라든지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추위에 좀 약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 생육을 해주시고 물을 주실 때는 갑자기 찬물을 주시는 것보다도 조금 미온수로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겨울철 너무 추운 공간에서 차가운 물을 갑자기 공중분무 하시면 입에 냉해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국적인 느낌의 브로멜리아, 브리세아, 에크메아 파시아타, 파인애플, 아나나스과 식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어요. 생육하시는 데 도움이